정식 소장님인데 재개발을 자기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는 대신 조선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대식입니다. 이래 누추한 곳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최동학 교수님을 이래 오신다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뭐 시간 바쁘실 거니까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요 그림 좀 보시면 여기가 망미 2구역입니다. 전체로 이제 수영구 쪽에서 저도 좀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는 수급이 좀 중요하거든요. 아파트 수급이 중요한데 수영구 쪽에서는 아파트 수급이 그렇게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수영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대연동 같으면, 남구권 같으면 아파트가 지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 도시민 기본 계획을 짤 때 센텀이나 마린시티가 새롭게 도시 기본 계획이 잡혔을 때 요거 사실 직주를 해결을 해라고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값이 너무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몰려왔는가 하면 전부 다리를 하나 건너왔고 여기 전부 다 둥지를 튼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빌라하고 원룸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가보면 실제로 한 5층짜리, 4, 5층짜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여기는 이제 개발이 안 돼요.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은.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곽 쪽으로 이렇게 전부 아파트가 다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2구역이라든지 또는 그 망미 2구역이라든지 강한차이라든지 요런 쪽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끝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부각이 되지만 사실 이제 조합의 리스크가 좀 있어요. 조합에 2008년도 11월 달에 이제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거의 10년 넘게 이래 스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 보니까 조합이 스톱 단계에 있죠. 사실 이런 데는 뭐 A급지가 아니죠. A급지는 아닌데 강한 2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A급지라고 보는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전부 다 불장이 되면서 진행된 곳은 전부 다 A급지가 다 진행이 됐지만 사실 남아있는 2부들의 리그입니다. 2부들의 리그인데 이제 최근에 장이 좋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망미구역도 부각되고 특히 복산 이런 데도 부각이 되고 서금사 A라든지 이런 데도 이제 막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은 2부 리그 중에서 A급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입지도 좋고 하지만 조합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를 할 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합니다. 리스크가 많은 반면에 수익도 많고 그런 건데 여기는 리스크가 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도 뭐 사실은 저는 낮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이 너무 피가 확산이 되고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는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조합의 움직임을 자주 보는데 교수님도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겠지만 실제로 재개발 지역에는 원주민들의 비율이 사실 너무 많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업이 진행이 오래되다 보니까 단계는 일단 사업 시행 인가까지 왔고 그리고 조합은 비율이 사실 투자자들로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어떤 뭐 속된 말로 삽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있으면서 조합의 형태를 동향을 쫙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온다면 나름대로는 지금은 제가 프리미엄을 좀 조정해 가면서 뭐 매매를 시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되면 되거나 또는 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면 조정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을 좀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입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여기가 그 강한 4구역 강한 4구역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사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직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기 전에 사실 어느 구역이든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해요. 보통 지분 쪼개기를 많이 하지만 지분 쪼개기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면 그나마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사실 지분 쪼개기로 인해 갖고 조합원의 어떤 피해가 간다든지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사실 권리산정 기준을 갖다가
확 당겨가고 지정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시도시사가 투기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지정제를 따로 정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2008년도에 권리산정 기준일을 만들면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분 쪼개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회적 이슈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도, 인가권자인 구청에서도 어떻게 돼? 확 당겨가지고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을 쪼개기 한 물건을 우리가 샀을 때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각 지역마다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면 이제 인가권자들이 그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고, 심지어 가격이 지피가 너무 높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동의자 수를 받기 위해 동의율을 받으려고 하면 그냥 동의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펌핑 작업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펌핑 작업을 해야지, 아, 재개발이 되니까 가격이 오르는구나. 그렇게 돼야지 동의 그 수가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비구역이 예를 들어서 지정되기도 어렵지만 지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가격이 다 빠져버립니다. 손을 놔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제 주관경 개선 지구인데 지금 잘 안 되니까 이제 재개발로 바꿔서 하려고 지금 동의자를 막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빡빡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는 사업성이 잘 안 나옵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런 데 가면 매매가 잘 수월하게 또 소액으로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런 데는 투자를 해가면 별 재미가 못 보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망미동, 강안동 요 전체 봤을 때는 나름대로 망미 구역은 입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래 보는 겁니다.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세나 이런 거 사고 아니고 가격이나 프리미엄 이런 거는 향상이 지금은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6.17 발표 대책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저도 뭐 강의를 하고 교수님도 강의를 하시지만 지금 6월 17일부터 지금 문의가 들어오는 그 부분이 전체적인 법인 규제를 좀 해놨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무리하게 매매를 안 시킵니다. 저는 6월 초부터 사실 거기 들어오시면 조금 있다가 오십시오 하고 돌려보내거든요. 이 집사람도 그래갖고 굶어 죽겠다 그러 하는데 일단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이라 공인 아닌 공인이 되다 보니까 막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을 못 하거든요. 지금은 피는 그냥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의 감정평가를 추산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한 1억 5천 정도에서 한 2억 정도.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2억이 넘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사업시행 인가 단계가 안 넘어왔던 복산 1이라든지 뭐 서금사 A라든지 이런 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죠. 거기는 아직까지 사업시행가도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예. 사업시행가 났어요? 여기는 사업시행가가 났는데 조합이 지금 역할을 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그대로 서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합원들이 70%가 바뀌었거든요. 그 조합원들은 정비사업의 이해가 높잖아요. 이해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물러나라는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새로 받으면 여기는 사업시행인가가 낮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업시행인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합원들한테서는 관리처분 인가라는 분양 자격이 확정되는 시점이니까 그렇지만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사업시행 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건축 심의가 어느 정도 다 나있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가 낮다는 소리죠. 오랜 기간 동안 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변동이 생기니까 사업시행 변경 인가를 통해 가지고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여기 시공사가 대리문이라고 네, 네. 옛날 포스터에서 네, 네. 그랬잖아요. 조합이 추진위원회부터 서로 양쪽으로 갈라져서 네. 상의를 했는데 추정 비례율은 추정 비례율이라는 게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조합원 수하고 총 분양 물량의 비율을 비교를 해보면 특히나 요즘 같은 불장이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비례율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세금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거의 200%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내겠죠. 보통 손님한테 저는 이야기할 때는 최소 120%, 예, 최소 12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분양이 몇 가구인데? 2780세대입니다. 조합원 세대가 870세대고요. 세대 수만 가지고 봐도 물건이
다 크겠죠. 그죠? 예, 물건이 다 큽니다. 심지어는 여기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보통 입지를 따졌을 때 요즘은 지하철역은 무조건 끼야 되고 또 주변에 학교 이런 것들을 끼는데 학교를 끼면 심의가 제일 잘 안 나오는 게 교육청하고 심의거든요. 어느 재개발 지역이든지. 그런데 여기는 벌써 이렇게 구역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쪽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완충 녹지를 미리 만들어놔서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고, 강안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강안차이나 이것보다도 더 빨리 시작했는데 늦었던 이유가 뭔가, 요게 보이시는 이 완충 녹지거든요. 이 완충 녹지를 해결하는데 사업지 입장에서는 이만큼 땅을 갖다 뺏기는데 안 뺏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밀고 땡기고 밀당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엄청 늦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망미구역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만 정상화가 되면 사실 저는 관리 처분까지도 한 2년 안에 나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조합의 동태를 잘 체크를 해서 조합이 어느 정도 좀 바로 돌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가격 조정이 안 된 금액도 이제 사야 되는 거죠. 모든 정비 사업지가 최근에는 불장이지만 2, 3년 뒤에, 그래서 사업 시행가 나지 않은 지역은 저는 좀 조심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만약에 2, 3년 뒤에 만약 부동산 경기가 끊긴다 하더라도 요거는 본연의 호재가 있잖아요. 사업이 진행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고 그 상황 때문에 온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이 왜 물건 스피드하고 다 이어보시면 됩니다.